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의 글로벌 리서치 팀 박주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그 쪽을 많이 분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미중 간의 관세 유예 합의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또 이제 박주영 연구원과 함께는 중국의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중 관세가 일단 유예가 전격적으로 됐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뭐 본인들이 원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국도 이렇게 바로 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중국은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응했는지가 좀 첫 번째로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중국도 이렇게까지 관세가 빠르게 크게 하락할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그쵸. 쪽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하락폭이었고요. 예. 우선 뭐 중국도 사실 특히 미국이 가장 큰 사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중국도 그 부분에서는 이런 높은 관세를 견디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수로 부양을 하면서 이걸 상쇄하려고 해도 네. 특히 이제 23, 4년을 가면서 수출이 전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만약 수출이 정말 고관세로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중국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래서 좀 합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서로의 니즈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좀 더 빨리 나왔고, 네네. 진짜 전격적인 145대 125를 30대 10으로 낮춰버리는. 네, 맞습니다. 사실 연구원님도 예상 못한 숫자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네. 절 이렇게까지 낮아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네. 주말 사이에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졌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서로가 원했던 결과라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도 환호를 했고, 그리고 또 중국의 내수 경기도 조금 더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당연히 고관세에 대비해서는 숨통이 트이는 건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관세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펜타닐 20%라는 그 항목이 또 있는데 그게 남아서 중국은 30%가 네네, 남아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협상에서 그 중국 쪽이 간 관계자들 중에 한 명이 또 펜타닐 관련 또 협상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 또 상호관세 34% 중에서 이제 24%가 90일간 유예가 됐고 10%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펜타닐 20과 30%인 건데, 다만 이제 24%가 만약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90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죠. 예. 긍정적인 요소와 또 부정적인 요소가 다 동시에 좀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렇게 협상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그쵸. 아직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아무래도 펜타닐 20도 좀 하락 없어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큰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어쨌든 상하방 리스크가 다 있다 정도로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4월 달에 특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컸을 때 중국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의 그런 부양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관세가 좀 인하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급함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정책의 강도가 살짝 완화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이게 약간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된다 이거랑 비슷한 거네. 네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돼가지고, 뭐 관세가 인하된 것 자체는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그럼 중국이 살아날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살짝 좀 또 우려가 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정책을 볼 때 일단 1분기 GDP는 중국도 되게 잘 나왔고, 물론 최근에 뭐 소프트 지표가 좀 안 빠졌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경기 지표 자체는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 기대하면 약할 수밖에 없고, 이제 중국은 보통 이제 4월 달에 이제 1분기를 바라보고 정치국 회의라고 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네네. 1분기 경기를 현황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4월 달이 다음 이제 7월입니다. 7월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하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달까지는 사실 경기가 빠르게 급격하게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7월 달까지 낮춰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세가 유예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더 내수 부양 진작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다. 편해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러면은 뭐 중국의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덜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겠네. 굳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중국 증시 안에서 봤을 때 내수 부양의 수혜를 받는 어떤 그런 종목들보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AI 뭐 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간밤에 보니까 근데 알리바바가 조금 안 좋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다시 투자 심리가 4월달 급격하게 안 좋다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고 미국도 최근에 다시 또 AI나 이런 쪽에서 관심도 네네. 많이 받다 보니까 중화권 증시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 조금은 좋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결국 AI나 이런 뭐 휴머노이드 이런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말씀하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대치 좀 하회했습니다. 특히 중국 커머스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제 그 클라우드 부분이 사실 이제 매출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기대를 한 건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빠졌고 그 이외에 기타 사업도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약했어가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1분기 한 개 분기가 좀 안 좋아져 상황인 건데 사실 뭐 그렇다고 연간 하반기까지 해서 중국 AI 시장 뭐 수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어쨌든 뭐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맞으니까 좀 1분기 동안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좋았는데 네. 알리바바는 살짝 꺾일 수 있겠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2분기에서 뭐 실적을 좀 클라우드 관련된 실적을 좀 확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원래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저는 가장 선호하고 있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텐센트는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제로 AI 모멘텀도 계속 유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텐센트가 조금 더 우위에 있겠다. 다만 알리바바가 좀 많이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은 좀 매수로 좀 그래도 대응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주 쪽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보고 계시지만 알리바바가 잠깐 초를 친 그런 느낌이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빠지면 또 그때 이제 또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관세 협상에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움직임은 그 관세는 뭐 어떤 구실과 카드에 불과했을 뿐이고 위안화를 많이 건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위안화가 그 이상으로 반등을 해줘야 중국 증시도 그리고 중국의 기술주도 좀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근데 미국은 그걸 과연 좋아할까? 둘 사이에 어떤 합의가 뭔가 없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흥국 증시 통화의 왕이잖아요, 위안화가. 네. 그럼 우리 원화에도 영향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안화의 방향성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가는 걸 원치 않는 상황인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은 이제 특히 18, 19년 무역 분쟁 1기 때는 이 위안화가 한 10% 정도 절하가 되면서 관세 인상분을 좀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치 않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이것도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18, 19년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는 중국 정부도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인 건데 우선 그 시작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게 그 당시에는 7위안 밑에였습니다. 6.78위안에서 약세가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위안화가 통화가 강세에서 살짝 이렇게 나빠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시작점이 7.23위안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만약 빠르게 약세를 용인하게 된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문제가 결국에는 커질 수 있구나. 외국 자본도 유출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특히 이제 미국과의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하는 거는 뭐 유럽과의 협상을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 위안화 약세가 너무 심각하게 되다 보면은 또 유럽이 또 그걸 또 용인할 수는 없다 보니까 타국과의 관계도 저희 미국 중국도 좀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좀 과한 약세는 좀 쉽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또 강세로 크게 가기에는 사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데 뭐 네 계속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뭐 정책 기대감도 약화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강세로 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나라 간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환율의 어떤 움직임도 좀 관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향성을 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상단이나 하단이나 크게 이탈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안정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노동절 그 연휴 요때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심리가 좀 어떻게 살아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계속적으로 이런 주요 연휴들에 관련 노동절 소비를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소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국내 여행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여행객 수나 여행 매출을 봐도 19년 수준을 다 크게 좀 상회를 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1인당 소비 금액이 여전히 19년을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군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여전히 중국 인민들의 어떤 구매력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고 못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우려하는 중국의 내수의 회복에 계속 약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그 구조적으로 이게 사실 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중국의 소비 진작이. 네네. 그러면 뭔가 더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어렵네요.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무래도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가장 그러니까요. 문제인 건데 그게 몇 년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중국이 좀 재정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한번 올랐던 그때 결국에는 재정 쪽에서도 좀 변화를 감지를 하면서 증시가 올랐던 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건데 사실 미국처럼 옛날에 그 팬데믹 시기 미국 했던 것처럼 재정을 크게 뿌리고는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간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과거에 중국 정부가 해왔던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아직까지는 좀 계속 자신이 없구나. 네네. 왜냐면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야 그런 걸 바탕으로 중국도 좀 정책을 할 텐데 네. 이게 과거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쉽사리 좀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디플레가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이유인 거고 이게 중국 내수를 좀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뭐 그 지금 현재 공산당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피어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팬데믹 시절에 실제로 좀 저희가 더 뉴스로도 접했던 것처럼 좀 불만이 쌓이는 걸 저희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9월 이후로 좀 정책 기조도 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그래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쨌든 미중 무역 합의도 유예지만 어쨌든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경기에 대해서도 뭐 지표상으로 급격하게 다운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딥시크 모먼트 봤다시피 중국도 AI에 대한 어떤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씩 확인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소요 상태가 일어나거나 그럴 문제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국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챙겨봐야 될 어떤 체크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 체크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관세 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일간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합의하냐를 확인을 중요하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보면서 중국이 타국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18년 무역 분쟁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중국도 미국 이외의 좀 국가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 도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이 좀 타국과에도 좀
뭐 이런- 중동 막 가서 네. 막 AI 막 깔아주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과연 그동안에 중국도 중동과 관계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이번 이후로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계속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관세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내부적으로는 제가 뭐 정책 기대감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뭐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거나 혹은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언제든지 또 중국이 또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의 강도가 다시 세지는지 여부 이것도 좀 확인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저희 미국 보는 거 AI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 확인하는 것처럼 중국도 집시크 이후로 또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게 나올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외부적으로는 관세, 내부적으로는 정책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이제 AI 관련돼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 AI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화웨이가 많이 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칩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최근에 좀 돌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칩 성능은 여전히 뭐 엔비디아보다는 낮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결국 딥시크도 보면은 제한적인 기술 안에서 잘 조립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게 성능이 가성비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화웨이도 보니까 칩 개별의 그런 성능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칩을 잘 모듈처럼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잘 배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효과로 좀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뭐 물론 그렇다고 엔비디아 이제 안 쓰다 이거 절대 이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화웨이 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중국도 AI로 가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아까 뭐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AI에서 좀 더 경쟁이 좀 더 일어날 거고 서로 투자를 좀 더 열을 올릴 테니 이쪽으로 돈이 많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 박주영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